지금 경주에는 세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의 대표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려고 모였기 때문이야. 각자 자기 나라 일을 챙기기도 바쁜데 굳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얼 하려는 걸까? 류쌤께 여쭤봐야겠어. 뉴스쿨 TV. 쌤, 지금 우리나라 경주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모두 모여 있대요. 에이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이렇게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인 걸까요? 에이펙은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서 정치, 경제 분야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잖아. 여기서 말하는 정상은 각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말해. 중국의 경우 주석, 일본은 총리, 우리나라나 미국은 대통령을 말하지. 각 나라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에이펙은 아주 중요한 행사야. 아, 그럼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다는 의미인 거네요.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 나라 정상들과 1대1 정상회담을 했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적, 인적, 문화적, 정치적 교류를 약속하기도 하고 쌓여있던 갈등을 해결하기도 해. 그야말로 에이펙이 세계 정상들의 만남의 장, 외교의 장이 된 거야. 여러 나라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까요? 그럼 콜리와 친구들의 관계를 떠올려봐. 때로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어떨 땐 다투고 갈등하기도 하지. 또 어떨 땐 경쟁을 하기도 해. 국제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과 협력하면서 경쟁을 하기도 해. 그리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지만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 같은 걸로 다투는 것처럼요. 그래.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줬어. 그런데 세계화로 이제는 이웃나라와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할 수 없게 됐어.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서로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 기후변화, 인구 문제, 식량 위기, 물 부족 같이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어. 그래서 에이펙 같은 외교 무대가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럼 국제기구라는 것도 세계화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세계화 때문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기구가 처음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야. 전쟁이요? 응, 콜리가 아는 나라들을 떠올려봐. 경제, 정치, 사회, 지리적 환경이 모두 다르잖아. 그런데 상호 존중 없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후 많은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유엔 같은 거요? 잘 알고 있네.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1945년에 처음 설립됐어. 그리고 지금은 193개 회원국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가 됐지. 유엔은 처음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게 주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유엔 산하의 여러 기구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 여기 조직도를 한번 볼래? 우와, 이게 다 유엔과 관련된 기구들이에요? WHO, 유네스코 같은 건 들어봤는데 처음 보는 것도 정말 많네요. 그래. WHO와 유네스코는 유엔과 협력하는 전문기구야. 유엔 보조기구와 전문기구의 구성을 보면 환경, 노동, 여성, 아동, 교육, 문화 등등 정말 분야도 다양하지. 아까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가 아주 많다고 했잖아.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정치, 경제 문제 못지않게 첨예해. 아,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해놓고 다들 잘 지키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라들은 불이익을 겪기 마련이야. 그래서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지. 지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나라가 조금씩 양보하며 똘똘 뭉친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 쌤, 그런데 여기 조직도에 있는 국제기구 말고 다른 국제기구도 있어요? 그럼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처럼 지역 단위로 이뤄진 모임도 있고 석유 수출국 기구처럼 구체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국가가 모여 있는 기구도 있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제기구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하나씩 살펴보자. OECD? 아, 이건 뉴스에서 여러 번 본 적 있어요. 우리말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했는데 OECD 회원국이 된다는 건 선진국에 속하게 된다는 상징성이 있어. 이유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 유럽연합은 아주 특별한 지역기구야. 대부분의 회원국이 단일 화폐인 유로를 사용하고 공동의 외교 안보 정책을 운영하지. 또 회원국의 국민은 유럽연합 안에서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기회에 비정부기구, NGO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어. 비정부 기구도 국제기구예요? 아니,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관련 없는 개인들이 만든 단체를 말해. 국제기구가 미처 관리하지 못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을 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나라의 의사들을 보내서 병을 고쳐주고 수술을 해주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이지. 정말 많은 단체와 기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네요. 그래. 지구촌의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갈등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국가, 개인 등 지구촌의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해.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서 언제든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지. 여기 교과서 내용을 볼까? 뉴스에 나오는 지구촌 갈등 문제에 관심 갖기 관련 내용을 널리 알리고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 활동에 참여하기, 일단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어요. 저는 그럼 에이펙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보러 가볼게요. 그래. 친구들과 선생님한테도 꼭 얘기해줘. 뉴스쿨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